제주도에서 나눈 그 뜨거운 키스의 주인공이 유부녀였다니 공지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혁은 제주도에서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운명적 만남, 본능적 끌림,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뒤엉켜 폭발해버리는 그런 화학작용 말이에요. 지혁은 꿈만 같았습니다. 컨설턴트로 성공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번처럼 강렬하게 가슴에 와박히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꼭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감미로운 키스를 나누고 씻고 나온 순간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이름만 알았습니다. 고다림. 전화번호를 받아둘 걸 그랬어요. 지역의 철두철미한 성격에 왜 아직도 전화번호를 모르는 건지 본인도 의아해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역은 그녀가 속상하면 찾는다던 할아버지 나무를 기억해냈어요. 할아버지 나무 옆 슈퍼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무 밑에 앉아 한입 물면 속상한 일도 그럭저럭 풀린다고 했었죠. 지역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구나. 할아버지 나무.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옆 슈퍼도요. 지역은 자신도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서 입에 물고 할아버지 나무 밑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일단 하나는 찾았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경민이었어요. 형, 빨리 집에 가봐. 내추럴 베베 회장님 일가 성공 사연 기자회견이 열린대. 뭐라고? 안 돼. 엄마만은 지켜야 해. 지역은 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회견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역의 아버지 공창호는 정신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지역의 엄마 김인혜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다가 정원 앞마당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내추럴 베베의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창호가 웃으며 이내의 손을 잡았어요. 잡는 순간 김인혜는 치마자락을 꼭 붙들며 참고 있던 게 폭발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어요. 하하하하. 가증스러워. 하하하하하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김인혜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인형처럼 꺼내 앉혀놓는 게 공창호였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공창호의 큰딸 공지애는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때 지역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역은 이내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단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만 놔주세요. 벌써 25년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계신다고요. 이제 그만 이혼해주세요. 안 된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행복한 가정, 따뜻한 이미지인데 그럴 수 없어. 그건 유아용품 회사에 큰 타격을 준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어머니와 이혼해주세요. 공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네, 아버지. 아들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럼 너가 하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 컨설팅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그리고 유 회장의 여식이랑 결혼해라. 내 조건은 그 두 가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도 약속 꼭 지키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공지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역의 배다른 누나인 공지애는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착하고 능력 있는 딸인 척 지역에게는 동생을 무척 사랑해주는 누나인 척 연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지혜야, 지역이 한 자리 마련해줘. 지역이가 회사에서 잘 생활하도록 너에게 맡길게. 네, 아버지. 제가 지역이를 도울게요. 그렇게 지역은 원하지 않는 회사 내추럴 베베의 팀장으로 임명이 났습니다. 공지애는 내추럴 베베의 마케팅 팀장 마종구에게 지시했어요. 마더 TF팀을 새로 구성할 겁니다. 경력 무관, 나이, 학력 무관. 6세 미만의 아이 엄마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자, 광고를 내세요. 아, 이사님. 이 조건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지역이를 TF팀 팀장으로 발령 내셨어요. 내 자리를 넘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먼저 싹을 밟아놔야지요. 우린 지역이의 실력을 봐야죠. 일종의 테스트예요. 마종구는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TF팀 면접날이 다가왔어요. 지역은 면접관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서 만난 강렬한 키스의 주인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큰 소리치던 여자. 횡단보도에서 건너다 떨어뜨린 과일을 주워줄 줄 아는 따뜻한 여자. 나에게 네잎클로버를 건네주던 여자요. 지역은 네잎클로버를 그리고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에도 지역은 아무 질문도 아무 궁금증도 없이 그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그녀를 어디서 찾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지?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입사 지원자 5번 고다림입니다. 다림이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지역과 다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역은 깜짝 놀랐어요. 고다림이 왜 여기 있지? 다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설팅 회사 사장님이 왜 여기 있지? 지역은 너무 반가웠어요. 회사에 관심이 없어서 입사 이력서며 지원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합격이었습니다. 고다림과 같이 일할 생각을 하니 기뻤어요. 다림은 난처해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간신히 대답을 했고 지역은 싱글벙글대며 다림을 쳐다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고다림은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선우야, 나 오늘부터 내추럴 베베 TF팀에 출근하게 됐어. 축하해. 다림은 제주에서 공지혁과의 뜨거웠던 만남 이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 고다정이 모든 걸 망쳐놓았거든요.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대출에 사채업자까지 들끓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그 충격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동생은 숨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고다림이었어요. 편의점, 배달 알바, 식당 설거지까지 알바란 알바는 닥치는 대로 해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직장이 필요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요. 그래서 학력, 경력 모든 게 해당되는 마더 TF팀에 지원했던 건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유부녀여야 한다는 거요. 그녀는 고민 끝에 거짓 유부녀 행세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출근 첫날 자리가 배정되고 신입 TF팀 사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공지혁이 반갑게 다림을 보고 웃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림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다림씨 몰랐어? 우리 팀 팀장님이잖아. 날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 키도 훤칠하고 너무 잘생겼지? 다림씨? 다림씨? 무슨 생각해? 다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망했다. 난 끝이야. 내가 남편도 없고 아이 엄마도 아니라는 걸 들켜선 안 돼. 절대로. 지역은 책상 위에 놓인 사원 인적사항을 펼쳤습니다. 물론 고다림 거였어요. 아기 엄마? 유부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때 공지의 이사와 마케팅 팀장은 TF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기 TF팀 신입사원과 TF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지혜와 마종구가 회사를 소개하고 TF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동안 지역은 아무 생각도 없이 턱을 괴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 공 팀장도 한 말씀 하시죠? 옆에 있던 강경민 대리가 지역의 턱을 괸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는 겁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네, 그게 채용 조건이었으니까요. 고다림의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거짓이 밝혀질까 두려웠거든요. 그때 단발머리 장진이가 아줌마답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냥 쓱 보면 다 아가씨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저희 모두 다 애 엄마가 맞답니다. 지역은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며 고다림을 쳐다봤어요. 다림은 시선을 피하며 난처해했습니다. 눈이 왕방울만한 배난숙은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전 무려 애가 셋이랍니다. 하하하. 거기 그쪽은요? 공지혁이 고다림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있죠. 있어요. 애가 있습니다.
다림이 말하자 공지혁은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공지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신, 허탈, 공허, 무력감 모든 게 밀려와 헛웃음이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림은 찔렸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알 리 없었어요. 공지의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공 팀장이 기분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 팀장님, 신입사원 웰컴 키트 좀 가져다 주시죠. 그때 고다림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림은 이 상황을 모면했어요. 다음 날 공지혁은 고다림의 이력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아기 엄마라고. 남편은 30살. 둘이 동갑이네. 아기가 6살. 진짜라고. 이게 뭐야? 진짜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공지혁은 첫날부터 고다림에게 과도한 업무로 골탕을 먹였어요. 이거 오늘 안에 다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어렵지 않죠? 회의실 책상 가득 수십 장의 문서, 설문지, 정책. 문서, 기획보고서, 정리보고서, 초안 작성, 지표, 도표 다시 만들기까지. 여러 사람이 허둥지둥했지만 집에서 아기만 보다 온 경단녀들은 당연히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샘 작업이 100% 확정이었던 거죠. 다림은 아이가 있는 엄마들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위층에 사는 친구 싱글데디 선우의 아들 준이를 많이 돌봐줬었거든요. 남은 건 제가 정리할 테니 모두 퇴근하세요. 아기가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다림씨 고마워. 부탁할게. 다림은 밤새 업무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 지표, 서류를 완벽히 처리했어요. 다림이 취직을 못해서 그렇지 능력은 뛰어났으니까요. 지혁은 다림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든 보고서와 서류가 잘 정돈되어 팀장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일을 넘어선 걸 이렇게 잘 처리하다니. 이거 누가 처리한 거죠? 네, 같이 하다가 고다림 씨가 야근을 했습니다. 고다림 씨, 옥상으로 오세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공지혁이었어요. 다림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지혁은 물었습니다. 고다림 씨, 그날 왜 나한테 남자친구 없다고 했습니까? 다림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남친은 없죠. 남편이 있어서 그렇지. 다림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대답에 지혁은 뒷목을 잡았어요.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여자를 내가 좋아했다니. 이럴 순 없어.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 거였어? 내가 너를 괴롭혀서 퇴사를 시켜주겠어. 지혁은 복수를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퇴사하시죠. 난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리 회사의 팀원으로 둘 수 없어요. 팀장님 제발. 그날 저녁 다림은 다시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이 자리만은 지켜야 했거든요. 퇴근길에 다림은 지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퇴근하는 지혁을 본 순간 다림은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키스 한 번 한 게 뭐 대수라고 이러세요? 키스는 괜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냥 싹 다 잊어주세요. 저는 벌써 잊었는걸요? 다림이 팔을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혁은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 지혁이 내뱉은 말은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난 가장이야.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예쁘고 화려한 벚꽃도 그녀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팀장실에 앉아있는 지혁과 업무를 보는 다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표내. 지혁은 볼 때마다 말했어요. 사표내. 사표내. 저 인간은 일도 안 하고 나만 보고 있나? 제주에서 멋지던 그 인간이 맞나? 그때 그 황홀했던 키스의 주인공이 맞나?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공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청순한 고다림이 맞나?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그 여자가 맞나? 데이트하며 자전거 타며 즐거웠던 그 여자가 맞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키스의 주인공이 맞나?
그 순간 또 눈이 부딪혔어요.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역은 다림을 괴롭히는 재미로 관심 없는 회사에 출근을 했고, 다림은 지역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난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이 회사는 절실했고 난 꼭 붙잡고 있어야 해. 지역이 야근을 시켜도 업무를 주어도 척척척 해내는 고다림이 대견하면서도 얄미웠습니다. 고다림 씨, 이제 그만 신경전 그만하고 퇴사하세요. 팀장님, 이렇게 퇴사를 강요하는 건 명백히 부당해고예요. 뭐요? 이제 그만 내 앞에서 꺼져, 고다림. 다림이 소리 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다림도 놀랐어요. 못 꺼져요. 못 꺼져. 난 이 회사를 다닐 거라고요. 뭐? 못 꺼져? 다림은 눈을 크게 뜨고 허리에 손을 짚고 지역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안 꺼져. 난 안 꺼져. 난 안 꺼질 거야. 약이 바짝 오른 지역은 여자를 때릴 수도 없고 애꿎은 소파를 두들겨 댔어요. 난 이 회사를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남편이 속 썩여요? 생활비를 안 갖다 줘요? 그건 알 거 없고 난 말했습니다. 안 나간다고. 다림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 인간이 내가 남편이 없는 걸 눈치챘나? 의심하나? 다림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들킨 건가 생각했어요. 선우야, 너 어디야? 나 이제 퇴근하려고. 그럼 나 좀 데리러 와. 할 말이 있어. 주차장 차 안에서 다림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우리 TF팀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내야 해. 그때까지만 내 남편이 되어줘. 마더 TF팀은 6살 이하 아이와 남편이 있는 유부녀여야만 돼.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김주는 내 아들이고 너가 내 남편이고. 야, 고다림. 너 미쳤어? 이건 불법이야. 취업 사기라고. 안 돼. 다림은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며 말했어요. 선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6개월만 남편인 척 해줘. 난 직장이 필요해. 엄마 병원비며 대출 이자며. 나도 미친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선우야, 제발. 선우는 다림의 절박한 상황을 알기에 말했습니다. 알았어. 딱 6개월이야. 딱 6개월. 고마워, 선우야. 회사에 관심이 없는 지역은 사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먹고 놀고 쉬든 시간 때우든 맘대로 하십시오. 다만 나만 귀찮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고다림 씨는 빼고요. 공지역은 주말에도 고다림을 불러냈어요. 우리 회사의 아이들 놀이터 주변 화단에 풀이 너무 많네요. 이 풀들을 다 뽑으세요. 지역은 선글라스를 끼고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고 다림은 이를 악물고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고다림, 내가 너 어떻게 하든 자른다. 그날 저녁에는 야외에서 끓는 물을 이용해 젖병 살균 소독 테스트를 시켰어요. 열탕 소독 후 열 변형 체크, 오염도 체크, 밤새 불 지피며 6시간 간격 체크, 1시간마다 젖병 테스트, 보고서 작성까지요. 너가 엄마라면 이건 쉬운 일이지? 고다림. 추위와 피로와 모욕감으로 버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다림은 생각했어요. 키스는 괜히 해서 이게 뭐람? 하지만 이 정도로 내가 관둘 줄 알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내일 쫓아가서 말해야지. 그깟 키스가 대수냐고. 키스가 뭐라고 여태까지 이러냐고. 난 할 만큼 했으니 팀장이 그만두라고. 그날 저녁도 과도한 업무로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보고서를 사인받으러 간 팀장실. 사무실에는 고다림 씨 사인받고 퇴근하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다림은 강경민 대리에게 팀장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영장이요. 내가 이만큼 당해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거 아닌가? 엄마 병원도 가야 하는데. 벌써 몇 시야? 씩씩거리며 수영장을 찾아간 다림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고서를 왜 이제야 갖고 옵니까? 당장 사직서 제출하세요. 다림은 화가 잔뜩 나서 말했어요. 팀장님이 나가세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철부지 금수저인 팀장이 나가세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가지 뭐.
지역은 다림이 가져온 보고서를 수영장 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면 TF팀도 자동 분해되고 없어지는 건 알고 있나요? 다림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은 이제 그녀를 놀리는 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게 가슴 한 구석에 묵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퇴사만 빼고. 그 순간 지역은 아버지께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뭐든지 다 할게요. 엄마 이혼만 시켜주시면. 절박했던 자신과 같은 절박한 무언가를 그녀에게서 느낄 수 있었어요. 고다림 씨, 내가 시키는 일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팀장님. 일어나세요. 그럼 두고 보지요. 내가 시킬 일은 내가 정해서 나중에 지시할게요. 그만 퇴근하세요. 다림은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역은 배다른 누나 공지혜의 음모도 모른 채 고다림 사태와 복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고다림은 어떻게든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지혜는 동생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지역이 고다림에게만 유독 집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지역이가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나? 흥미로운데? 공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약점을 찾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역이 대유물산 유진태 딸과 결혼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해. 둘이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설 자리는 없어. 그날 밤 지역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고다림, 넌 대체 뭐야? 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야? 제주도에서의 그 키스, 그 감정은 진짜였는데. 넌 유부녀였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여자였다고. 지역은 베개를 두들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배신감이 드는 거지? 그냥 한 번 키스한 거잖아.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는 걸요. 다림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내추럴 베베라고 유명한 회사야. 월급도 꽤 좋아. 이제 엄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다림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거짓말을 했어. 나 결혼 안 했는데 결혼했다고 했고 애도 없는데 애도 있다고 했어. 취직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엄마. 다림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팀장님이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야. 그때 키스했던 그 사람. 엄마, 나 어떡해? 팀장님은 날 유부녀인 줄 알고 배신감 느끼고 있고 난 거짓말쟁이고. 키스는 정말 괜히 했어. 다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 이 회사 절대 안 그만둘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은 버틸 거야. 그래야 엄마 치료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출근길에 강경민을 만났습니다. 형, 요즘 왜 그래? 얼굴에 다 써 있어. 고다림 씨 때문이지? 닥쳐. 그 이름 꺼내지 마. 형, 솔직히 말해봐. 형 고다림 씨 좋아하는 거 맞지? 미쳤어? 유부녀를 좋아해? 그게 문제야? 형이 화난 건 고다림 씨가 유부녀여서가 아니라 형한테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 아니야? 지역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경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형, 고다림 씨한테 직접 물어봐. 왜 숨겼는지, 제주도에서의 그 키스는 뭐였는지. 싫어.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녀가 왜 그랬는지, 그날의 키스가 그녀에게도 특별했는지요. 회사에 도착한 지역은 고다림을 불렀습니다. 고다림 씨, 팀장실로 오세요. 다림이 들어오자 지역은 말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다림 씨는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닌데요. 내가 시키는 일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죠? 6개월 동안 내 곁에서 일하세요. 그럼 퇴사 안 시킬게요. 다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지역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다림은 황당한 표정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복수? 아니면 다림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지역과 다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둘은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키스는 괜히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운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키스는 괜히 했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